연초에 뭐 어깨도 안 좋고 뭐 이렇게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생각이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이게 삶이 끝난다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겠구나. 내가 정말 못 움직일 정도로 아프면 열심히 산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했죠. 건강해져야 되겠다. 내 건강이 우선이다. 처음에는 저도 체크리스트를 쭉 한 20개를 쭉 적고 날짜로 색칠을 해가면서 나는 오늘 뭐 잤네, 먹었네, 뭐 이런 걸 쭉 썼어요. 그리고 맨 밑에다가는 왜 이렇게 많이 먹었지? 이런 것만 썼어요. 그러니까 좀 난잡해지더라고요. 한눈만 패라가 맞아요. 근데 저는 조금 바꿔서 생각해서 한눈부터 패라. 동시에 여러 개를 해낼 수는 없어요. 제가 가운데 있고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을 상상하시면 돼요. 한 놈부터 내가 갖고 있는 씹을 다 쏟아서 하나를 치우고 나면 해야 할 목록의 가지수가 9가지 주는 거예요. 그냥 고민만 해서는 결정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 다이어리는 어쨌든 올해는 이거에 집중해봐. 이번 주는 이것만 해봐. 어제의 저와 오늘의 저, 미래의 저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느낌? 정말 놀라운 도구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 살고 있는 백범석입니다. 자기개발 1그룹 단톡방이고요. PDS 다이어리는 우선 2019년부터 제 삶이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 시작이 바로 체인지 그라운드였습니다. 체인지 그라운드를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PDS로 넘어가는 경우이고요. 저는 그 싱크온을 하면서 그때도 단톡방을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단톡방이 정말 그때 당시는 최고 수준이어서 그분들이 하는 단톡방이라면, 그분들이 만든 자기개발 다이어리라면 써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뭐 고민 없이 바로 결정하게 됐고, 그렇게 무려 1년을 함께 오고 있습니다. PDS 다이어리를 쓰면서 제 삶이 바뀐 거 하나는 삶의 우선순위가 좀 명확해졌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아마 평생 가져갈 것 같은데,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살 것인가? 1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직원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혹은 아이의 아빠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 그 질문만 갖고 사는 것도 저는 삶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PDS 다이어리를 쓰면서 적어도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그 쪼개놓은 그 짧은 기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우선순위가 조금 명확해진 거죠.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건강을 가장 우선으로 잡았고요. 그 건강이 다른 이의 건강이 아니고 제 건강을 가장 1순위로 잡았어요. 이건 정말 저한테는 정말 큰 변화였거든요.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최우선이었어요. 또 집사람이 그 다음이었고, 직장이 그 다음이었고, 그 다음이었고, 그 다음이었고, 그 다음. 제 건강은 이 모든 우선순위를 챙기기 위한, 어떻게 보면 돌아가기 위한 엔진을 돌아가기 위한 그런 연료 정도? 그 정도로만 버텨주면 내가 굳이 건강해질 이유는 이것들을 챙기기 위함이었다라고 정도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걸 쓰면서 공교롭게도 크게 아프기도 했고, 또 아픈 것 때문에 되게 괴롭기도 했고, 이 아프고 나니까 이 모든 우선순위가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도 했어요. 이게 삶이 끝난다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정했죠. 건강해져야 되겠다. 내 건강이 우선이다. 가장으로서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나로서는 내 건강이 1번이겠다. 그래서 그 건강 중에서도 잠을 가장 먼저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일단 그렇게 우선순위가 명확해져 버리니까 시간을 계획하는 것도 너무 뭐랄까 편리하다고 해야 될까요? 우선순위가 명확하니까 스케줄 잡기도 좋고, 우선순위가 명확하니까 판단도 쉽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낫나 이게 낫나? 고민하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참 이 다이어리를 쓰면서 얻게 된, 저한테는 진짜 가장 큰 소득이고, 아마 이게 아니었으면 과연 이런 내 결론을 낼 수 있었을까? 여기까지 사고의 흐름을 끌고 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냥 고민만 해서는 결정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 다이어리는 어쨌든 올해는 이거에 집중해봐. 이번 주는 이것만 해봐. 어제의 저와 오늘의 저, 미래의 저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느낌? 정말 놀라운 도구죠. 한눈만 패라가 맞아요. 근데 저는 조금 바꿔서 생각해서 한눈부터 패라. 제가 가운데 있고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을 상상하시면 돼요. 처리해야 될 일들이 저를 가장 둘러싸고 있어요. 다 제가 해야 될 것들이에요. 동시에 여러 개를 해낼 수는 없어요. 멀티태스킹은 허상이거든요. 단지 잘게 쪼개서 했을 뿐이지 동시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한눈부터 패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을 고르는 게 중요해요. 사실
10가지 일을 내가 갖고 있는 10의 능력을 하나씩 해서 그걸 10일 걸려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중에 한 놈부터 내가 갖고 있는 10을 다 쏟아서 하나를 치우고 나면 해야 할 목록의 가지수가 9가지로 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좀 더 안정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남은 일들이 또 만만해 보여요. 또 일단 하나를 끝냈기 때문에 성취감도 있어요. 자신감도 있고, 아, 내가 하나를 해보니까 두 번째 것도 할 수 있겠는데? 세 번째 것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한 놈부터 패라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자기한테 기대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자기가 또 기대하고 있는 것도 많을 거고, 하지만 그런 거는 좀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부터 열심히 축구한다고 해도 손흥민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야 되는 이유는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인생도 한정적이고 삶은 언젠가 끝난다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오늘 하루는 언젠가 끝나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오늘 밤새기는 어려워요. 일주일 동안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일주일은 끝나게 돼 있어요. 그 일주일 동안 내가 낼 수 있는 여유 시간도 하루에 1시간, 2시간이면 10시간, 15시간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건지는 사전에 계획을 하지 않으면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얘 조금 했다가 하면 이 전환하는 시간이 오히려 더 소모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정적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좀 다른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상상스퀘어에 예전에 데일리 리포트가 있었어요. 데일리 리포트를 2019년에 알게 되면서 많이도 안 썼어요. 저는 한 6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쓰고 독서하고 또 데일리 리포트 쓰고 이러는 과정에서 정말 뜻하지 않은 기회가 나와서 그 기회를 통해서 완전 삶이 바뀌었거든요. 지금 일하는 직장에 오게 됐고 그러면서 진짜 많이 성장을 했다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PDS를 알게 됐을 때 정말 작정하고 한번 해보자. 아, 정말 그 데일리 리포트를 정말 끝까지 한번 1년 동안 써보자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었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얼마 못 갔습니다. 이게 그 PDS 다이어리가 데일리 리포트로도 아주 좋은 툴이에요. 정말 거의 완벽한 툴이라고 봐요. 투두 리스트로도 완벽합니다. 근데 그거는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그게 맞는 사람이 있고 요게 맞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되게 예쁘게 그리기도 하고 막 분 단위로 쪼개서 하루도 기록하고 했어요. 근데 뭐 이래저래 또 건강도 안 좋아지고 하면서 조금 덜 썼죠. 접었어요. 아예 다이어리 쓰는 거를 접었었어요. 근데 단톡방에서 계속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그래 다시 써보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리를 다시 쓰기 시작했고 그때는 기존에 했던 그런 빽빽한 다이어리가 아니라 최대한 덜어내려고 그랬어요. 이거는 온전히 제 자기개발,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 그 정도 위주로만 시작했어요. 루틴 중에서도 제가 꼭 갖고 싶은 거 하나, 꼭 하고 싶은 거 한두 개 정도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제가 주로 관리하는 건 잠이에요. 연초에 어깨도 안 좋고 뭐 이렇게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생각이 정말 많아지더라고. 이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겠구나. 내가 정말 못 움직일 정도로 아프면 열심히 산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건강부터 챙겨야겠구나. 내가 일단은 건강하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좀 포커스를 바꿨죠. 온전히 진짜 잠. 수면은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 아마 공감하실 텐데 자기개발, 자기관리, 시간의 구조 조정에서 퇴출 1순위였어요, 항상.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1시간만 더 자면 내가 영어 공부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야, 책을 한 50페이지 읽을 수 있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추면은 내가 견딜 수만 있으면 최소로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커지기만 하고 사실은 안에 채워지진 않은 거죠. 누가 툭 치면 부서지는 그런 삶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덜어내고 좀 더 온전한 나를 채워가면서 살까는 고민을 안 했었거든요. 제가 여기 맨 끝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적어요. 여기 적는 게 잠, 낮잠, 소식, 금주 이 4가지가 첫 줄. 제가 잠을 자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4가지가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줄에는 이제 운동 관련된 스트레칭, 걷기, 푸크림 바르는 거라든지 발 관리.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게 이제 그제서야 자기 개발, 영어,
다이어리 적기, 뭐 드로잉. 어쨌든 보통 이렇게 3줄 정도를 적어요. 보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X를 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만족을 내가 몇 개 얼마나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해 가면서 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잠잘 자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루틴은 그거죠. 잠자기 위한 그런 의식들이 쭉 그렇게 있어요. 좀 신경을 쓰죠. 한 번 더 적고 여기다 적어서 4시 이후에는 오늘 커피 먹지 말자. 그러면 커피가 땡겨도 커피 대신에 뭐 보리차나 율무차나 그렇게 하고 아침에 이제 그걸 피드백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괜찮았나? 그러면 어제는 이렇게 했음에도 왜 피곤하지? 그럼 또 다른 원인이 있나? 그 찾아보는 거예요. 사실 요거 찾았던 4가지 잠, 낮잠, 소식, 금주 이것도 이걸 작성하면서 찾게 된 것들이거든요. 잠을 자니까 술을 먹으니까 다음날 힘들구나. 과식을 하니까 밤에 내가 많이 뒤척거리느냐고 잠을 못 자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러면 몇 시까지 잡을까? 몇 시까지 먹어볼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먹어볼까? 그걸 이제 조금씩 시행착오로 거치면서 저만의 최적안을 잡아 나가는 거죠. 요거를 어떤 식으로 쓸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데일리 리포트로도 완벽하고 투두 리스트로도 뭐 완벽하고 셀프 피드백, 자기를 점진적으로 개선시키는 그러한 도구로서도 아주 훌륭하거든요. 그 얘기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드리면 이쪽에 구성이 크게 플랜과 C로 나눠져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체크리스트를 쭉 한 20개를 쭉 적고 이쪽에 날짜로 색칠을 해가면서 나는 오늘 뭐 잤네, 먹었네, 뭐 이런 걸 쭉 썼어요. 그리고 맨 밑에다가는 왜 이렇게 많이 먹었지? 이런 것만 썼어요. C 부분에. 그러니까 좀 난잡해지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쓰냐면 이쪽 플랜에는 할 일을 적습니다. 해야 될 일이나 루틴 꼭 챙겼으면 하는 내용을 적긴 적어요. 근데 여기 안에는 사실 이거를 여기다가 또 쓸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걸 하면서 느꼈던 감정을 좀 적습니다. 내가 오늘 스트레칭을 3번 하기로 했는데 3번 하니까 어깨가 어땠는지, 2번밖에 못 했는데 어땠는지, 조금 더 했더니 어깨가 어땠는지,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잘못한 일도 적고요. 좀 부족한 일도 적고, 저녁에 과식하는 날도 있어요. 늦게 8시 이후로 먹지 말자 하지만 뭐 많이 먹는 날도 있거든요. 그런 때 왜 내가 많이 먹었는지를 적어요. 원인이라도. 그리고 먹고 나서 기분이 어떤지도 좀 적고. 그러고 나서 하루에 적힌 감상들을 종합하는 게 이제 C란에다가 적습니다. C란에다가는 크게 4가지를 적거든요. 뭐 칭찬, 감사, 반성, 다짐. 일단 잘했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 칭찬을 합니다. 무조건. 제가 잘했다. 오늘은 뭐는 잘했다. 한 줄 적고, 그리고 오늘 적어도 뭐 하나는 감사한다. 이게 뭐 자연에 감사하고 뭐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한테 연락을 주신 어떤 분한테 감사한다. 나한테 오늘 뭐 좋은 얘기를 해준 뭐 음식점 직원한테 감사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람한테 감사를 무조건 합니다. 그것도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건데,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성을 적어요. 반성은 이제 위에 적었던 감상 중에 좀 아쉬웠던 부분, 좀 개선화도 충분히 있을 법한 그런 개선점이 있는 부분을 반성해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성을 토대로 내일은 어떻게 해보자. 다음번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보자라는 걸 적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PDS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잠을 포커싱을 한 게 한 달 정도 됐을까요? 근데 잠이 엄청 좋아졌어요. 내가 일단 얼마큼 자는지도 알게 됐고, 어떤 때에 잠을 설치는지도 알게 됐고, 또 어떻게 해보니까 효과가 있다라는 것도 뭐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개인만의 데이터베이스를 좀 만드는 도구로 활용한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저는 이 PDS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단톡방의 역할이 되게 크다고 봐요. 다이어리 자체의 그런 장점이나 메리트도 있지만 그거 플러스 자기개발 플랫폼이라 할 수 있는 그 단톡방,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단톡방의 장점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강요하지 않습니다. 권유는 해요. 권유는 하는데 강요하진 않아요. 그게 참 매력인 것 같아요. 합시다. 한 사람들은 칭찬해 줍시다. 칭찬합니다. 누가 하면 누군가가 또 그 칭찬을 다시 또 따라해주고 응원을 받게 되고 묘하게 또 인증을 하고 싶어져요. 그래갖고 또 자꾸 올리게 되고, 올리다 보면 또 뭐 하나 적게 되고, 그렇게 또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루 루틴 몇 가지 적고 만족 지수를 적는 게 제가 스스로 생각해낸 게 아니라 단톡방에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단톡방을 보면 정말 이 PDS 다이어리를 아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투두리스트로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한 20가지 막 적어갖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데일리 리포트를 쓰시는 분도 있어요. 칸칸을 색칠을 해가면서 공부는 뭐 빨간색, 뭐 운동은 초록색, 독서는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을 칠해서 구분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일기를 써요. 아, 오늘 아이랑 싸우지 않았어. 잘했어. 막 이러면서 되게 개인적인 얘기인데 또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용기 내세요. 이렇게 한 줄 달기도 하고. 그래서 일기를 쓰시는 분, 투두리스트 하시는 분, 데일리 리포트 쓰시는 분 되게 많아요. 아마 다이어리를 이렇게까지 활용하나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번 따라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꼭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저도 한번 시도해보는 거죠. 마치 독서를 하고 그거를 안에다 집어넣어서 글로 표현하듯이 그 사람 거를 보고 제 거화 시켜서 제가 나름대로 적어보는 거죠. 그렇게 인풋과 아웃풋이 유기적으로 활동하는 곳이 바로 그 단톡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살아있는 거죠, 완전. 살아있는 그런 생태계처럼 움직이니까 거기에 참여를 하면 너무 재밌어요. 사람들의 반응도 재밌고 또 사람들이 결과물을 참고해서 제가 성장하는 과정도 너무 재밌고요. 그게 바로 단톡방의 힘인 것 같아요. 아마 혼자 썼으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뭐 더 시스템이 좋아지겠지만 이 단톡방은 계속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